저도 컴퓨터 관련 전공을 하지 않고 뭐 컨설팅도 하고 빅데이터 분야에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지만, 코딩을 배워본 적이 없는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를 비전공자라고 정의를 하는 사항들이 많이 발견이 되는데, 계속 그런 용어들을 들으면 안타까움이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데이터와수다의 박 팀장입니다. 네, 오랜만에 인사드리죠. 온라인 강의를 전문적으로 하는 패스트캠퍼스라는 곳에서 협찬을 해주셨어요. 그 패스트캠퍼스 내에서 진행하는 빅데이터 관련 강의에 대해서 좀 그 의견을 달라라는 말씀을 주셔서, 그거에 관해서 그 강의를 좀 추천을 드리면서 실제 그 강의를 어떻게 좀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 물론 이제 주의사항이라고 하지만 가장 먼저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빅데이터 분석가가 될 거야, 혹은 뭐 빅데이터 엔지니어가 될 거야, 빅데이터 관련한 일을 하고 싶어 라는 말씀들을 하실 때 보면, 저는 가장 많이 먼저 조언을 드리는 게 어떤 데이터를 다루고 싶으세요? 라는 질문들을 항상 꼭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빅데이터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보면 단순히 수치적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 굉장히 형태가 다양하다. 즉 어떤 뭐 글자로 된 텍스트 데이터, 뭐 이미지 데이터, 영상 데이터, 아니 뭐 인터넷에서 어떤 뭐 광고 운영 데이터, 이렇게 되게 종류가 많아요. 그러면은 그 데이터 종류에 따라서 데이터를 처리하고 가공하고 뭐 분석하고 해석해야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굉장히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A라는 산업, A라는 회사 혹은 A라는 데이터를 다루고 싶은데, 그거랑 별개로 굉장히 좀 뭐 A-B 뭐 혹은 뭐 C나 D까지 이런 종류의 어떤 기술들을 익히시는 건 조금 시간적으로 조금 효율적이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항상 들어서, 좀 가능하면 하고 싶은 산업이나 뭐 데이터, 어떤 종류의 데이터를 다루고 싶은지를 조금 어떤 아카데미에 들어가시기 전에, 어떤 그 진로를 정하시기 전에 좀 충분히 고민을 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들이 좀 들고요. 다음은 이런 질문들 많이 하세요. 빅데이터 분석을 독학해도 되나요? 물론 돼요. 독학이 안 되는 걸 요즘 세상에 저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독학만으로 1부터 100까지 다 되냐? 저는 그렇게는 조금 리스크한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제가 추천을 좀 드리고 싶은 방법은, 독학이라고 했을 때 무조건 무료 컨텐츠만 가지고 독학을 할 수 있냐?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무료 컨텐츠와 유료 컨텐츠가 좀 적절하게 배합이 돼서 좀 병행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왜냐면 무료 컨텐츠는 물론 무료라는 장점이 있죠. 그런데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그 무료 안에 있는 컨텐츠가 전체 여러 어떤 내가 배워야 될 것들 중에 어느 정도인지, 10분의 1 정도 수준인지 100분의 1 정도 수준인지,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너무 다른 범위에 있는 거를 공부를 하고 있는 건지를 알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코드를 배우던 통계를 배우던 결과적으로 공부를 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그 스킬들이나 이론들을 배우는 과정에도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저는 더 어려웠던 게 오류가 났을 때거든요. 오류가 났을 때 그것들을 구글링을 하면서 그걸로만 몇 시간을 보내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그렇게 고민을 하셨던 분들이 그 문제를 해결해서 어떤 블로그 같은 데 올려주시기도 하지만, 그것마저도 어떤 초보자가 보기에는 굉장히 낯설고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또 하나는 코드라는 거, 코딩이나 어떤 그 통계든지, 이게 학교에서 배우는 거랑 학원에서 배우는 거랑, 그러니까 취업을 목적으로 배우는 거랑은 좀 달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책들을 많이 보면 다 ABC부터 가르치는 것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코딩도 언어니까, 컴퓨터 언어니까, 예를 들어서 영어로 예를 들어볼게요. 영어로 예를 들면, 나는 지금 당장 레스토랑 가서 뭔가를 주문하는 영어를 배우고 싶어요. 그 솔직히 한두 마디 정도면 될 수 있잖아요. 그것만 외워서 딸딸딸 가면. 우리 여행 가서도 그렇게 하니까. 근데 그 레스토랑 가서 음식을 주문하는 영어를 배우려고 영어 책을 피면 처음에 I am a boy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I am a boy, you are a boy, fine, thank you, and you, 뭐 이런 식으로 배우면 언제 나오는 거야, 레스토랑은. 여기까지 달려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학교 때는 가능하죠. 내가 그 소위 전공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컴퓨터 관련 학과를 전공하셔서 1학년 때부터 체계적으로 한 4년 동안 배운다. 가능은 하죠.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당장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해야 되고 한 6개월, 3개월 만에 어떤 그 코딩의 맛을 봐야 된다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ABC 순부터 배우는 것보다는 어떤 분석 코드가 있는지 그 코드 전문을 연습하는 것들을 더 추천을 드려요. 무료 콘텐츠로 배우는 거나 아니면 유료 콘텐츠로 좀 배우는 것들은 어떤 부분을 나에게, 그러니까 그 코드, 분석하는 코드를 다 제공해 주는 것들을 그냥 그대로 그냥 그 필사한다고 하잖아요. 따라서 써보고 그 쉬프트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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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르면서 그 결과값들을 보고 그 코드가 왜 이렇게 짜여졌는지를 공부하는 게 저는 훨씬 더 이득인 것 같아요. 그러면 아예 ABC부터 배우는 것들이 필요 없냐? 그거는 아니에요. ABC부터 배우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죠. 앞서 뭐 레스토랑 얘기를 잠깐 드렸지만, 레스토랑 가서도 당장은 주문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왜 레스토랑에서 주문할 수 있는 영어인지, 그게 동사가 뭐고 명사가 뭐고 이런 것들은 아셔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틈틈이 그 무료 컨텐츠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시면서 어떤 코드를 하나하나 익히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병행을 하시면 조금 더 그 원하시는 취업 분야, 어떤 이직 분야에 조금 더 빨리 다가가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요즘 시중에 보면 어떤 커리큘럼 자체가 굉장히 많은 시간을 요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렇다 보면 그 과정만 거치면 바로 이제 취업이 되거나 그럴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사실 뭐 빅데이터 분야, 데이터를 다루는 분야, 아니면 뭐 마케팅, 뭐 제가 있었던 컨설팅 이런 부분들은, 이런 직무들은 계속적으로 어쨌든 트레이닝이 필요해요. 취업을 하고 나서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커리큘럼으로 모든 거가 완성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접하시는 커리큘럼, 뭐 아카데미, 학원, 뭐 대학원, 뭐 학과 이런 것들의 그런 컨텐츠들을 접하시는 것들은 나한테 맞는 컨텐츠들을 좀 선별하는 과정이지 않을까, 그런 목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또 지금 선택하는 어떤 컨텐츠들이 굉장히 그 한 번으로 딱 배워서 굉장히 내 머릿속에 딱 들어오고 그것들을 어디서든 활용할 수 있는 단계가 되면 너무너무 좋은데, 그러기에는 혼자만의 공부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반복 학습이 굉장히 많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 반복 학습을 할 수 있는 컨텐츠 자료들을 뭔가 그렇게 만들어 놓는다 라는 목적을 가지고 좀 접하시는 것들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좀 회사를 막 입사하고 나서 좀 여러 가지 책들도 보고 어떤 컨텐츠들도 소비하고 했는데, 그때 가졌던 것들을 지금도 계속 보거든요. 이제 여기 뒤에 보시면 이런, 제가 이제 책들이 잘 보이시진 않겠지만 이런 책들이나 이런 책들도 다 모아놨잖아요. 제가 그냥 이제 책을 보고 나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하고 계속적으로 난 이 책을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계속 이제 수집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책들은 아예 한 10년 된 책인데도 아직까지도 들춰보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컨텐츠, 그런 뭐 자료들, 이런 것들을 지금 많이 만들어 놓는다. 네, 이제부터는 제가 실제 강의 컨텐츠 하나를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여기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는, 전광판에 보이고 있는 패스트 캠퍼스라고 하는 곳에서 빅데이터 관련 강의를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들을 보면서 좀 느꼈던 부분들, 좀 괜찮구나 하고 괜찮구나 생각이 들었던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강의명이 한 번에 끝내는 데이터 분석 초격차 패키지 온라인이라고 되어 있네요. 요 URL은 제가 밑에 고정 댓글이나 하단 설명란에 좀 남겨 놓을 테니까요. 거기 들어가셔서 보시면 강의가 굉장히 좀 일목요연하다라는 느낌을 저는 많이 받았어요. 재밌더라고요. 왜 재밌는지, 어떤 것들을 배우시면 좋은지 이 강의를 좀 토대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강의 특징으로 저한테 준 게 이런 게 있어요. 설치와 프로그래밍 언어부터 학습, 그래서 초보자도 수강이 가능하다 라는 부분이 첫 번째가 있고요. 또 하나, 파이썬, R, 엑셀, SQL을 활용한 데이터 공부 4가지 툴을 모두 다룹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파이썬, R, 엑셀, SQL 요 4가지가 강의 컨텐츠로 있대요. 요 부분에서 제가 되게 신박하다라는 느낌을 가졌는데, 요건 조금 뒤에 말씀드리고요. 좀 이어가 보면 30가지 실무 밀착 실습 진행, 그러니까
어떤 실무에 준하는 데이터 소스들을 많이 제공한다는 거겠죠. 뭐 기업 손익 데이터 분석, 리뷰 데이터 분석, 커머스 데이터 분석 등을 제공합니다. 그 데이터 분석 사례집, 혼자 공부하기 가능한 로우 데이터. 로우 데이터라는 건 가장 기본 데이터라는 거고요. 그 데이터 분석 코드, 뭐 캑의 출전권 제공. 또 하나는 네카라쿠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네카라쿠베는 뭐 네이버, 카카오, 라인, 쿠팡, 배민. 거기서 이제 근무하시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선배님들이 어떤 실무 노하우를 전달해주는 그런 아티클, 어떤 컬럼 같은 것들을 제공해준다고 합니다. 요거 제가 하나씩 살펴볼게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이 파이썬, R, SQL, 엑셀 요 네 가지가 다 과정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게 왜 좀 눈에 띄었냐면 파이썬, R, SQL은 그럴 수 있다 쳐요. 사실 이게 이 중에 뭐 가장 많이 쓰이는 건 파이썬이기는 하지만 다 배우면 좋은 거니까요. 근데 여기에 엑셀이 들어가는 거 저는 좀 특이하더라고요. 왜냐면 엑셀은 빅데이터 이전에도 많이 쓰였잖아요. 그래서 빅데이터 이전에도 많이 쓰였는데 사실 어떤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툴이라는 인식이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현존하는 많은 커리큘럼에 보면. 근데 엑셀은 파이썬이랑 R로 할 수 있는 거를 되게 많은 부분 엑셀에 해주는 것도 있거든요. 제가 느끼는 차이는 뭐냐면 파이썬이나 R은 빅데이터니까 데이터 규모가 굉장히 큰 어떤 그런 규모가 큰 데이터를 다룰 때는 파이썬이나 R이 조금 적합할 수 있어요. 왜냐면 엑셀은 제가 테스트해본 바로 데이터 양이 굉장히 많으면 한 10만 건 내외 정도가 돼도 굉장히 버벅이거든요. 물론 R이나 파이썬으로 데이터를 돌릴 때도 조금 로드가 걸리긴 하지만 그거는 어쨌든 아예 그냥 코딩 언어로 돌리는 거기 때문에 엑셀보다는 조금 더 많은 양의 데이터를 다룰 수 있다. 하지만 파이썬이나 R을 가지고 데이터 분석을 하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통계 기반이거든요. 엑셀에도 통계 기반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뭐 두 개 차이가 많이는 없어서 엑셀을 잘 하시는 분들이 파이썬이나 R을 배우셨을 때 이해도도 조금 빠른 경우도 저는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요 커리큘럼을 봤을 때 제가 요거 데이터 분석을 조금 잘 아시는 분들이 기획을 하셨나 보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반가웠었고요. 또 하나는 앞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ABC부터 배우는 것보다 코드 전문, 코드 사례 이런 걸 가지고 실제로 돌려보는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그렇게 배우면 정말로 그 어떤 코드를 대하는 마음가짐이 한결 가벼워져요. 그러니까 그게 뭐 쉽다, 빠르다 뭐 이런 거란 개념보다 나도 뭔가 코딩 하는 것 같네 라는 느낌을 주는 것들이 배움에서는 이 트레이닝을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로우 데이터 자체를 여러 가지를 제공해주고 거기에 맞는 데이터 분석 코드를 세트를 막 준다. 그래서 요거 당신 컴퓨터에서 돌려보시면 돼요. 이렇게 제공해 주는 건 굉장히 좋고요. 거기다가 데이터가 뭐 손익 데이터 분석, 리뷰 데이터 분석, 커머스 데이터 분석인데 손익 데이터 분석은 원래 수치형 데이터죠. 기업의 매출, 뭐 대차 대조표, 뭐 회계자료 이런 거니까. 리뷰 데이터 분석은 텍스트예요. 그래서 텍스트를 분석하는 것과 수치를 분석하는 거는 두 개는 다르거든요. 매출 데이터 같은 것들은 정량 데이터, 뭐 텍스트 데이터는 어떤 정성 데이터, 정형, 비정형 이렇게 빅데이터 분야에서 나누기 때문에 여러 가지 데이터를 다루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커머스 데이터 분석은 커머스라는 건 그냥 쇼핑몰처럼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쇼핑몰, 그게 뭐 쿠팡이든지 뭐 이런 것들이죠. 거기서 생성되는 광고 뭐 전환, 광고 효과 데이터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커머스 데이터라고 하면 소비자들이 우리 사이트에 들어와서 어떤 상품은 장바구니에 남겨놨는데 뭐 며칠 동안 이 상품을 왜 구매하지 않은 소비자들이 여기 있네? 그럼 이 소비자들한테는 어떤 그 마케팅 전략을 할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루는 분야가 이제 커머스 데이터라고 알고 있는데 다 다르죠. 지금 데이터의 소스가 다 달라요. 이런 것들을 배우시는 것들, 여러 가지 데이터를 익히실 수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뭐 데이터 분석 사례집, 혼자 공부 가능한 로우 데이터 같은 것들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혼자서 가지고 놀 수 있는 데이터 소스를 구하기는 솔직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어떤 기술적 역량과 해석적 역량이 있다고 했잖아요. 기술적인 거는 코드의 원론적인 것들을 배우면 돼요. 뭐 언어적인 거. 근데 그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 분석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는 혼자 여러 가지 데이터를 돌려보고 그걸로 어떤 썰을 풀어보고 어떤 누군가를 설득해보고 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가지고 놀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커리큘럼은 저한테는 되게 매력적이고 저는 누군가한테 추천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강의를 전체 분량을 제가 좀 그 시간을 찾아보니까 86시간 정도 된대요. 86시간이면 5160분 이고요. 이거를 426개, 강의가 426개니까 이거 나누면 한 강의당 한 12분 정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 강의마다 시간이 달라요. 앞에 뭐 설치 이런 거 막 3분짜리도 있고요. 뒤에 거는 한 뭐 10분짜리도 있고 뭐 30분짜리 강의도 있어. 이게 점점 왔다 갔다 강의가 하기 때문에 뭐 평균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데 뭐 온라인 강의니까 원하는 시간대 원하시는 만큼 들으실 수 있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일 거고요. 그리고 이게 정말로 어떤 오프라인 아카데미 같은 데 가서 들으시는 것처럼 하루에 작정하고 한 6시간씩 들으시면 한 2주 정도가 걸릴 거고요. 한 3시간씩 들으시면 한 달 정도 이제 분량인 거죠. 근데 실제로 이거 택도 없죠. 뭐 아시겠지만 온라인 강의는 보다가 멈추고 막 그래야지 들을 수 있어요. 겨우겨우. 그러니까 혼자 하는 공부, 무료로 내가 혼자 구글링 하면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이 용어가 뭐지? 요 과정이 뭐지를 계속 찾아보면서 스탑 플레이 하면서 들으셔야 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아무리 뭐 86시간이고 뭐 426개 강의고 한 달 안에 뭐 6개월 안에 절대 그렇게 끝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앞에 어떤 주의사항, 고려사항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선택하는 건 나랑 평생 가치가 어떤 백과사전, 내가 꾸준히 학습할 수 있는 백과사전 같은 컨텐츠를 선별하고 선택하고 보유하는 일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강의 같은 것들은 한번 들으신다고 절대 익숙해지지 않아요. 계속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시면서 어디에 어떤 컨텐츠가 있는지 목차 정도만 머릿속에 남으셔도 뭔가를 다른 작업을 할 때, 한테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셔서 어떤 분석 과제를 해결할 때 딱 막히는 순간이 오면 저기에 어떤 파트 3, 4 정도에 저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라고 하면 다시 그 웹사이트를 키셔서 들으실 수 있는 컨텐츠가 저는 너무 베스트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강의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제 방법들을 제 나름대로 좀 조언해 드려 볼게요. 이제부터는 이런 과정을 공부하실 때 처음부터 딱 켜놓고 막 노트에 열심히 필기하시고 어떤 그 뭐 복습하시고 예습하시고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공부하시는 게 굉장히 어떤 내가 익숙하다면 그것만큼 저는 베스트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시간도 굉장히 일정하게 내야 되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코딩을 전혀 몰라, 코딩이라는 걸 전혀 몰라 라고 했을 때는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공부했냐면 일일이 거기다 메모하고 쥐치면서 학습하지 않고 우선 내가 못 알아들어도 그냥 끝까지 한번 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끝까지 가봤다가 다시 처음부터 하는 거랑 그게 언제 끝날지 모르게 계속 그거를 몰고 가는 거랑은 제 스타일에는 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한번 쭉 봤어요. 그냥 책 보듯이 뭐 그냥 오며 가며 이제 뭐 거실 한켠에 두고 아니면 뭐 책상에 두고 그냥 뭐 유튜브 보면서도 이렇게 한두 장 넘기고 이러면서 쭉쭉 그냥 봤어요. 우선 처음부터 끝까지 플레이를 쫙 해보시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하나씩 공부를 좀 본격적으로 해보시는 것들을 좀 추천해 드리고요. 저는 어떤 스타일로 공부를 했었냐면 통계 분석 기법 중에 뭐 회귀 분석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회귀 분석이면 그거가 한자로 회는 뭐고 귀는 뭐지? 이거 영어로 하면 뭐지? 근데 왜 이 분석이 회귀 분석이지? 돌아갈 회면 어디로 돌아간다는 얘기야? 어디로 회귀한다는 얘기야? 영어로는 뭐 리그레션인데 리 플러스 그레션이야? 막 이렇게 파고드는 공부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한테는 그게 맞았는데 그러려면 공부 과정이 되게 지리멸렬하거든요. 이렇게 가려면. 그래서 한편에는 제가 마음에 드는 공부를 하고 또 한편에는 커리큘럼대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공부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병행해서 하면 좀 덜 지루했던 것 같고요. 제가 썼던 방법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 하나는 그 노트를 좀 활용을 하는 거예요. 노트를 활용을 하는데 그 노트가 이렇게 스프링으로 된 노트를 저는 썼었거든요. 이렇게 스프링으로 된 노트를 쓰면 이쪽에는 어떤 그 내용을 어떤 챕터별로 공부하는 내용들을 쭉 적고요. 요 면에는 그 내가 듣다가 모르겠는 단어들을 그냥 무작위로 단어들을 여기다 썼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단어만 한 번 더 원론적으로 찾아보고 뭐 유튜브 영상 찾아보고 해서 그 단어 용어들을 익히는 과정들 요 페이지, 진도 나가는 건 뭐 이런 페이지, 이런 식으로 어떤 노트 활용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종적으로 이런 모든 과정들이 내게 되려면 내가 강의 컨텐츠를 만드는 게 가장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뭐 저는 파워포인트 같은 게 익숙하니까 파워포인트를 켜놓고 혹은 뭐 워드나 뭐 이런 것들을 켜놓고 내가 그 공부한 것들을 한번 그 보지 않고 실제 누군가를 가르쳐 준다 생각하고 강의 컨텐츠, 강의 교환이라고 하잖아요. 강의할 수 있는 문서들을 내가 직접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게 왜 도움이 되냐면 하면서 계속 정리가 돼요. 노트로 쓰는 거 정리보다 이게 더 훨씬 더 정리가 되고요. 또 하나는 그걸로 누군가를 가르치면서 또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 그것들이 쌓이면 내가 계속적으로 뭔가 그 어떤 지금부터 하는 과정은 백과사전처럼 내가 계속 습득할 수 있고 계속 꾸준하게 볼 수 있는 자료들을 축적하는 거라고 반복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렇게 내가 어떤 공부를 하다가 어떤 회사를 취업을 해서 어떤 일을 하다가 그 내가 까먹었던 게 그게 어딨지라고 할 때 그 자료를 찾아보면 다시 내가 썼던 거기 때문에 다른 어떤 책이나 어떤 콘텐츠를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리마인드가 빠른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코딩이나 통계 이런 부분들은 제가 굉장히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강의들은 어떤 또 이런 좋은 기회로 강의 어떤 컨텐츠를 좀 접하게 되면 그거에 준해서 기반해서 좀 부족한 부분과 좀 괜찮은 부분들 이런 거 학습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은 좀 시간이 나는 대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영상을 마치면서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앞에 제가 제목에도 좀 여러분들의 이목을 끌려고 비전공자라도 쌉 가능한 뭐 어떤 제목을 달기도 했지만, 사실 비전공자라는 키워드에 정말 제가 많이 생각해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도 컴퓨터 관련 전공을 하지 않고 뭐 컨설팅도 하고 빅데이터 분야에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지만, 요즘 특히나 빅데이터라는 것가 많이 회자가 되고 빅데이터 분석하면 어떤 등식으로 코딩 열풍 이런 얘기도 같이 회자가 되기 때문에 코딩을 하지 않는, 코딩을 배워본 적이 없는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를 비전공자라고 정의를 하는 사항들이 많이 발견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목도를 하게 되는데, 현직에 계신 다른 분들이나 저를 포함한 뭐 저 역시 계속 그런 용어들을 들으면 안타까움이 있어요. 빅데이터라는 것들은 또 4차 산업혁명과도 많이 연계가 되는 부분이고, 4차 산업혁명,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 어떤 인사이트, 시대 변화 이런 것들은 이제 시작인 분야잖아요. 설사 코딩을 배웠다고 해도, 코딩을 배우지 않았다고 해도 어쨌든 우리는 모두 다 비전공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전공자라고 코딩을 배우지 않았다고 해서 많이 좀 낙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어차피 배우는 거 다 똑같으니까 좀 그 비전공자, 내가 인문 계열이라서, 상경 계열이라서 거기서 어떤 장점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발현시켜 나가시면서 원하시는 분야로 올해는 새해인 만큼 좀 이루시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고요. 궁금하신 점은 밑에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좀 답변해 드리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패스트 캠퍼스의 빅데이터 관련 강의는 아래 고정 댓글이나 설명란에 그 URL로 남겨뒀으니까요. 거기 들어가셔서 그 내용 살펴보시고 필요하신 분들 수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